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펜다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펜다스 말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매니플레이터 했던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매플랄립과 시본이 있습니다. 먼저 매플랄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랄립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고 퀄리티의 2D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숫자 정보를 그냥 서머리 하거나 통계를 내실 수가 있는데, 더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플랄립을 사용을 하실 때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매플랄립이 그 라이브러리를 로딩 하실 때 로딩이 안 되는 경우에 pip install 매플랄립 이렇게 C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마지막에다 미를 하이픈 2개를 하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마 매플랄립을 그냥 쓰실 때 그 인스톨 안 하시고도 아마 그냥 바로 로딩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코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먼저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셔야 되는데, 임포트하고선 매플랄립만 로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파이플랏이라는 걸 로딩을 하셔야 됩니다. 매플랄립.pyplot 너무 이 이름이 길기 때문에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 as 하고선 plt 하신 다음에 plt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간단한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에 가서 이어서 이제 해볼게요. 네, 스파이더에 가셔서 단순 선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우선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이렇게 이제 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됐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나콘다 안 되지는 않지만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이제 인스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되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에도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가신 다음에 pip install 하고선 매플랄립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설치할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겠죠. 네, 지금 이미 뭐 설치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어서 그냥 이제 해보시면 이게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되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plt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plt랑 그 안에 있는 함수들, 메소드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플롯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데, x축, y축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x축으로 숫자가 리스트 값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 2, 3 x축이 그거에 매칭되는 y 값으로 5, 7, 4 이렇게 하고선 만약에 바로 이렇게 F9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고 나오는데 어디에 그려지냐면 이 오른쪽 위에 창에 가셔서 플라츠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1, 2, 3에 대한 5, 7, 4, 1에 5, 2에 7, 그 다음에 3에 4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얘를 plt 이미 보이긴 하지만 쇼까지 하시면 이제 나중에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할 때 그림이 이제 그냥 이 라인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여러 줄의 라인의 코드를 한꺼번에 실행할 때 그래프가 그려지게 이제 그렇게 도와줍니다.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 마찬가지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에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넣어서 그릴 수도 있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네, x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1, 2, 3 이렇게 넣고,
y 값을 5, 5, 8 이렇게 넣고, 만약에 다른 선 하나를 넣기 위해서 x2 같은 데다 그림을 그릴 거니까 x축은 똑같이 그냥 이건 안 써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y 값만 2를 하나 만들어서 10, 15, 6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 넣은 거를 같이 만약에 한꺼번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plt 플랫하고 x축의 y값 그림 그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plt 플랫하고 x축의 y2 하나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에 F9으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레이블즈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first line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레이블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second line. 네, 그런 다음에 요 레이블 붙인 거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셔도 변화는 없어요, 그래프에. 요게 만약에 보이게 하시려면 plt에 레전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얘를 같이 만약에 실행을 해주시는 경우에 이 옆에 이렇게 레전드가 붙습니다. 범례. 만약에 지금 x축이랑 y축에도 그 레이블을 붙이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plt x 레이블 해서 요거는 x축이라고 놓고 싶고, plt y 레이블 해서 y축에도 레이블을 붙이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타이틀 넣고 싶은 경우에는 plt 타이틀 라인 차트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라인에 plt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x축, y축, 제목, 그 다음에 범례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개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종류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내가 나타내고 싶냐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비교하기, 제일 그래프를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비교인데, 비교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걸 비교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라인 차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캐테고리를 지금 few 아이템이었을 때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컬럼 차트로 해라. 그 다음에 many 아이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만약에 비교해야 될 경우에는 bar 차트로 해라.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주로 시계열 데이터나 이런 거 할 때는 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고, 어떤 범주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값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컬럼이나 이제 bar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로 하는 게 그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싶다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으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그리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컴포지션을 보고 싶다, 구성비를 보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 차트나 에어리어 차트, 뭐 스택 차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스캐터나 버블 차트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버블 같은 경우에는 x, y의 관계와 그 다른 제3의 변수에 대해서 크기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까지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먼저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는 크게 범주형과 계량형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비슷한 아이템의 캐테고리를 구분하는 레이블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거, 성별이면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되는 데이터들을 범주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계량적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들, 그렇게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 뭐 웨이트, 하이트, 뭐 이런 값들을 계량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그 데이터가 계량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그래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테이블이나 그 데이터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다시 그거를 그 더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로 만드실 때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에 따른 그런 바 차트로 이제 그리실 수가 있겠죠. 빈도 frequency distribution으로 먼저 만들 수 있고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상대 빈도, 그 다음에 percent frequency distribution 그 퍼센트 빈도, 그 다음에 cross tabulation. 이거는 엑셀에서 크로스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해서 그 정리하는 거, 카운트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크로스 태뷸레이션 이런 형태로 문자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 빈도 테이블을 만들 때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value count를 쓸 수가 있습니다. R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빈도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value cou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바 차트 아니면 뭐 파이 차트 아니면 바여도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어 있는 바 차트 아니면 스택 되어 있는 거 누적되어 있는 그 발 차트 이런 거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계량형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고 다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더 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계량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범주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를 펜다스 안에 컷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pd컷을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를 자른 후에 자른 데이터를 빈도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 테이블, 상대 빈도, 퍼센트 빈도, 마찬가지로 그 값들을 다시 누적 빈도, 누적 상대 빈도, 누적 퍼센트 빈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태뷸레이션, 크로스 탭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된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때는 닷플롯이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계량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그 시각화 방법은 히스토그램. PD컷으로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빈도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 그게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계량형 데이터가 두 개 있을 때 이제 그래프 시각화하는 거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스캐터 다이어그램, 스캐터 플롯, 산점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산점도에 대해서 지금 금방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두 연속 변수가 있을 때 그 연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산점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이템 비저빌리티와 아이템 MRP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산점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를 한번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파이더로 가신 다음에 우선 X값을 넣으시는데 리스트로 8까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Y값으로는 그거에 매칭되는 값으로 356 838 93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그림을 그릴 X랑 Y 값을 이제 넣어주시고 연속 변수 두 개가 있어야지 이제 산점도를 그리니까 그 다음에 그리실 때는 PLT 중에서 스캐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X랑 Y를 집어넣어서 스캐터로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F9을 실행하면 이 X축에 따른 Y값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다 아까 했던 것처럼 PLT 하고선 X 레이블 X로는 X
plt y label y, 그 다음에 plt 하고선 타이틀 스캐터 플랫 하고선, 만약에 그 두 줄에 걸쳐서 만약에 그 글씨를 쓰시고 싶다 그러면 100 슬래시 하고선 n 하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문자열 안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100 슬래시 n, 저희 트윙클 할 때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lt show 이렇게 하시면 x, y 축, 네,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까지, 요거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다 만약에 컬러를 내가 굳이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콤마하고 컬러, 그 다음 뭐 블루로 하고 싶다, 지금 블루기 때문에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K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 다시 이제 블랙으로 바뀌었고, 만약에 요 닷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S라고 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커도 모양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X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마킹 되는 거는 X로 바뀌고 사이즈도 이제 조금 커졌습니다. 만약에 그 헥스 스트링을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앞에 두 자리 해서 이제 그 다른 컬러를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HTML 이름을 그냥 사용해서 컬러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 이꼬라고선 레드 뭐 이렇게 그 컬러 이름을 직접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약자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HTML 이름이고 그거에 대한 약자인데, 블루는 B, 그린은 G, 그 다음에 레드는 R인데, 지금 블랙도 B기 때문에 블랙을 아까 저희가 이제 K로 사용했는데 K,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청록색은 C, 그 다음에 자홍색은 M, 그다음에 화이트는 W, 옐로우는 Y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연속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빈으로 나눠서 어떤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빈도 테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그래프로 그려주는데, 그거를 연속수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바로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일단 데이터를 넣으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9으로 실행을 하셔야지 이제 그 줄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F9으로 실행을 해보면 그 줄이 실행이 되면서 그 오른쪽 옆에 창에 가셔서 베리어블 익스플로러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age라고 리스트로 지금 그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연속 숫자가 있을 때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 있는데, PLT 그 매플랄립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import 매플랄립 타입플랫 as plt라고 일단 그 임포트 F9으로 임포트 하신 다음에 plt 하고선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트 괄호하고 age를 이렇게 넣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여기 플랫 에어리어에 가시면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주어진 값에서 자기가 알아서 전체를 카운트해서 뭐 0에서 24까지는 한 명이 지금 그 20대까지인 사람은 한 명 있다. 20대에서 30대까지는 뭐 3명이 있다. 30에서 40대에는 한 명, 뭐 40대에서 뭐 몇 살까지는 몇 명, 이제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간격을 빈이라고 하는데, 그 빈을 만약에 내가 고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빈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변수로 지금 0에서 130까지로 해서 10 간격으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0, 10, 2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그 만드셔서 그 번호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이게 싫어서 만약에 간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대신 그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30까지 간격은 10이다 이렇게 정해주고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0에서
그 130까지 10간격인 그 숫자로 나타나는데 지금 요 상태면 그냥 레인지여가지고 그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지 않아서 뭐 그냥 이대로 이제 그 빈을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빈즈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10간격으로 한 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굳이 내가 이제 이 리스트 형태로 얘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출력 자체도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그 빈즈 자체가 F9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나고 만약에 130까지 만약에 넣고 싶으시면 그 140까지 넣어야 되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빈즈에다 넣어주셔도 똑같이 그 같은 그 히스토그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다 만약에 조금 더 그 옵션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rwidth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뭐 지금은 1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8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가는 그래프 이제 이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면 이제 조금 더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X 레이블이나 Y 레이블을 바꾼다든지 타이틀을 바꾸고 싶을 때는 PLT 하고선 X 레이블 해서 X는 뭐 age였죠. age. PLT 하고선 Y 레이블로는 지금 이게 카운트죠. 몇 명인지니까. 그 다음에 PLT 하고선 타이틀로는 뭐 히스토그램.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PLT 하고선 show 이렇게 해서 그 실행을 하시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조건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은 연속 숫자를 나눠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으로는 범주가 있고 y는 어떤 연속 숫자가 있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축으로 1, 2, 3, 4, 5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y축으로 6, 7, 8, 2, 4, 6, 7, 8, 2, 4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F9으로 각각 실행했습니다. 네, X랑 Y축을 넣으신 da음에 그 PLT 바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 X축에는 1, 2, 3, 4, 5, 그 다음에 Y축에는 그거에 매칭되는 숫자. 그러니까 요거는 범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계량형 숫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축을 바꿔주시고 싶으면 plt x 레이블 x plt y 레이블 y 그 다음에 타이틀 차트 plt show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컬러를 바꾸고 싶으신 경우는 여기서 컬러 그래서 뭐 레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번에는 그 호리즌탈 바 차트 지금 이제 이거는 세로로 되어 있는 바 차트고 가로로 되어 있는 바 차트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바에다만 여기다 그 H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는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동시에 그리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뭐 특별한 방법을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아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개 따로 할게요. 네, 처음 거는 그냥 다, 두 번째 거는 그 수평,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컴바인 돼서 엇갈려 가지고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리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X축을 이제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1, 5, 1, 3, 5, 7, 9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X 뭐 2는
2, 4, 6, 8, 10 이렇게 배치를 시키신 다음에 1, 3, 5, 7, 9에다 그래프 하나 그리고 2, 4, 6, 8, 10에다 이제 그래프 하나를 그리시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되는 y 값을 6, 7, 8, 2, 4, 6, 7, 8, 2, 4 이렇게 넣어주고 얘에 해당되는 y 값을 7, 8, 2, 4, 2, 7, 8, 2, 4, 2 이렇게 넣어주셔서 x, y 값을 일단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그림을 그리실 때 PLT 하고선 바로 그리되 하나는 x랑 y를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바를 그리되 x2랑 y2를 매칭시킨다 이렇게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 경우에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된 게 제가 이제 약간 요 번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 바꿔서 그리시면 이제 똑같이 그림이 됩니다. 얘가 2고 얘가 그냥 x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슬라이드랑 이제 똑같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컬러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 가짜대에다 바로 컬러를 해서 지금 x, y로 되어 있는 게 레드 그 다음에 요거를 사이언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고 레드 범례를 해주기 위해서 얘를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얘를 바원 그리고 얘를 레이블을 해주는데 바투 이렇게 정해주고 PLT 레전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바원 바투 이제 이렇게 되고 그 X축, Y축, 뭐 타이틀 이렇게 넣어주시고 싶으시면 X 레이블, X, PLT Y 레이블, Y, 그다음에 PLT 타이틀, to bar chart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PLT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시면 그 본인이 원하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그래프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시각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축이 범주형, y가 연속.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누적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금 이제 x축, y축,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컬러를 이렇게 다르게 한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적 그래프도 저희가 못 그렸었는데 지금 이거 누적 그래프를 보면 우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바 플러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나머지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1, 2, 3, 4, 5라는 거를 일단 쓰고 Y 값은 6, 7, 8, 2, 4, 6, 7, 8, 2, 4 Y 두 번째 누적 그래프 두 번째에 들어갈 거는 7, 8, 2, 4, 2 2, 4, 2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PLT 바 플러스 이제 바라고 하고 그 X축, Y축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래프, 바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PLT 바해서 X축, 이번에 Y2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면 이 Y2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두 개가 안 쌓이니까 쌓이게 하려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에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밑으로 하고 싶은 그 위에다 하고 싶은 거에다가 바텀 그 바럼 하고선 이거에 바럼에 해당되는 게 Y1이다.
그러면 Y1이 아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 그래프가 쌓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Y1이 아래, 그 다음에 Y2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게 어떤 건지 그 Y1인지 Y2인지 모르니까 각각에다가 레이블로 요거는 Y1, 얘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레이블로 얘는 Y2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도 만약에 설정을 해주면 얘는 컬러로 레드, 그리고 그 아래 그래프는 컬러로 요거는 사이언, 이렇게 컬러를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같이 그래프를 그려도 아직도 이제 그 컬러만 바뀌었지 어느 게 어느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려면 그 레전드를 넣어야 되겠죠. PLT 레전드. 네, 그 다음에 뭐 X축, PLT X 레이블은 그냥 X였으니까 X. 그 다음에 PLT Y 레이블은 그냥 Y였으니까 Y. 그 다음에 PLT 타이틀은 스택트 차트 이렇게 해주고, PLT 쇼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실행을 해주면 각각에 대한 게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게 Y1, 그 다음에 이 컬러에 해당되는 게 Y2,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플롯이 있는데, 박스 플롯은 범주형 변수와 연속 변수의 관계를 보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X축은 어떤 범주, 그 다음에 Y축은 연속적인 숫자, 이렇게 나타낼 때 박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박스 그래프를 만약에 변수 하나씩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이게 히스토그램과 이제 마찬가지의 거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중위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중간에 있는 값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중위수고, 그 다음에 요거는 first quantile, 그 전체 데이터에서 4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요건 전체 데이터에서 4분의 3 지점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까지의 이제 그 간격을 IQR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퀀타일 레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Q1에다가 first quantile에다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 그 다음에 그 Q3에다가 1.5 곱하기 IQR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그거를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할 때 미니멈은 전체에서 가장 작고 전체에서 가장 큰 건데,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거 안에 있는 미니멈과 맥시멈 값은 지금 이 계산에 의해서 그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을 보통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치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 다른 데이터와 동떨어져서 나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여기에 보통 다 몰려 있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는 좀 이상치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데이터 치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체를 다 카피해서 가져가신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피를 하시고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일단 데이터를 넣고, 지금 이 데이터는 그 컬럼은 열은 지금 이렇게 5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은 4개로 들어가 있는 그 4x5에 해당되는 그런 그 데이터입니다. 요 리스트 상태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D 데이터 프레임인데 펜다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펜다스를 로딩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로딩한 다음에 가서 PD 데이터 프레임 하고선 데이터를 일단 넣어줘서 이 데이터를 그 df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Variable Explorer에 가보시면 이 안에 그 df 데이터 프레임 4x5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가져와서 plt하고 박스플롯 하고선 이 df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박스플롯으로 플롯에 가보시면 박스플롯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이 그려질 때는 그 한 줄에 있는 한 행에 있는 데이터를 그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4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lt x 레이블 x, plt y 레이블 y, plt 타이틀, 박스플롯, plt 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박스플롯 이렇게 4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좀 약간 중위수가 좀 높고 얘도 약간 높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는 낮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